참가번호 13번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김혜온 학생입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쉼터대 청소년 지도사가 될 김혜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모습과 달리 저는 현재 우울증과 심한 공황장애로 인해 아픈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저렇게 밝고 씩씩해 보이는 친구가 왜?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사실 저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과 하우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니요. 홈과 하우스의 뜻은 모두 집이지만 하우스는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고 홈은 정서적 교감과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을 말하죠. 제게 집은 그저 하우스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가족과 따뜻함, 안락함이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흘러가는 1분 1초가 저를 잠겨 죽이려 밀려 들어오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서 살게 되었던 때, 제가 3살이 되었던 때, 6년간의 참혹한 학대가 시작되었던 때, 제 행동이나 말투가 새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릴 때면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4층 난간에서 발목만 잡힌 채로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몇 번이나 찢어졌고 죽을 위기를 몇십 번이나 넘겼습니다. 제게는 자유조차도 없었습니다. 친구 사귀는 것을 금지당했고 집에서는 늘 내평 남짓한 방에 감금당해 있었습니다. 친아버지는 이 상황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는커녕 오히려 저를 학대하는 행위에 일조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할 능력도 인지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 눈치 보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곳의 고아원에 갔다가 집에 다시 오는 날이 얼마나 지났을까? 9살 여름에 저는 갑자기 친어머니께로 보내졌습니다. 드디어 제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제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셨습니다. 술을 드시는 날이면 더욱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친어머니께 사랑받기 위해, 칭찬을 듣기 위해, 사이를 좁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짓밟혀버리고 말았죠. 제 노력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심지어는 제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이 집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어머니께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제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친부모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고준양 실종 사건을 아십니까? 고준양은 결국에 학대를 당하다가 사망해서 군산에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범은 역시 친아버지였습니다. 겨우 5살이었던 고준양은 사망 전날까지도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곳곳에는 고통받고 있을 많은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아이의 눈은 어머니를 닮고 아이의 주먹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가정폭력은 대물림됩니다.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새어머니 아래에서 아픈 유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미래의 자신의 아이에게는 절대로 같은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늘 다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제게 지금 같은 아픔을 주고 계십니다. 저도 제 미래의 아이에게 같은 아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도 무섭습니다. 사실 연설대전에 나오기 하루 전날까지도 좀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아픈 과거, 아니 현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뒷감당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수백 번,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나는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는 5분 동안만이라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설이 공중에 흩뿌려지다가 사라져버리는 혼자만의 외침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훈육이라는 이름 안에 행해지는 폭행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녀도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쏘아버린 분노와 폭행의 화살은 10대 청소년기의 자녀를 한순간의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책임 또한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는 아동학대 신고 교육의 의무화를 진행해야 하고 아동들도 쉽게 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호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효율적인 사전 대응과 대비책이 마련이 된다면 아동들은 머지않아 진정한 가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오늘을 계기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또 다른 저의 상황을 살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쉼터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아이들이 집이라고 말할 때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집을 먼저 떠올리는 날이 오겠죠? 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